네, 안녕하십니까. 깐스클럽 강정윤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장중에 미선물이 1%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수 자체도 다시금 184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다가 3시 넘어서 이제 유럽에서의 이제 재무적 합의,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의견 도출이 잘 나타나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언급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장중 미선물의 다시금 하락으로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는 가파르게도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에서 현재 위치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중요 라인대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많이 올라갈 만큼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시장에서 많이 작용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코로나19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점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크게 악화가 코로나 자체가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크게 악재로서 나타날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은 악재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호재에 더 민감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이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더군다나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란다. 다음 주부터는 현물 쪽에서 외인들의 매수세도 기대가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은 동일하되, 오늘 만기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에 따라서 바로 만기 다음부터가 시장에서 큰 변화를 다시 한번 줄 수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제 증시를 보게 되면은 장중에 이제 1840포인트를 다시금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1840포인트가 상당히 까다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에 돌파 시도를 했었다 정도 보시면 되는데, 결국 마감은 1807포인트 0.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거래대금은 11조 정도 나타났다 됩니다. 외인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이번 주 들어와서 외인들의 매도세 자체가 확연하게 줄어든 모습을 더 나타내주고 있는데, 월요일과 화요일 같은 경우가 2천억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1368억, 그래서 상당히 더 작아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일 날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매도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남아있는데 거의 외인들의 매도세 자체는 끝나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관에서가 2,800억이라는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을 비롯한 투신이라든지 대부분의 기관들은 매수를 보여줬었지만 이제 금융투자에서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의 매도란 부분은 베이시스 약화란 부분이 있는데, 이 베이시스 약화가 추가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 자체는 3천억 내외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에서의 추가적인 매도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만기가 끝난 다음에 그동안 선물시장에서의 약세란 부분, 이 부분이 개선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개선이 되게 될 경우는 금융투자에서 매도 쪽으로 4조 정도를 더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금이 가파르게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가 됩니다. 그 다음 선물시장인데, 선물시장에서는 이제 하락이 좀 더 강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화요일날 국내 증시가 마감될 때 실제로 선물시장에서가 좀 더 강하게 마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락을 좀 더 나타냈다 그런다. 또 재밌는 상태가 또 벌어졌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선물에서 소폭의 매도를 보이다가 이제 오전 들어서 선물이 급락할 때 다시금 매수를 확대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누적 매수가 5만 9천 기아 정도로 더 크게 확대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고요. 베이시스 자체는 0.35%로 전일보다는 못한다 이렇게 되긴 하지만 실제로 이 베이시스 상에서는 크게 프로그램 물량이 추가적으로 출회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세를 띈다 그런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 사실 많이 나눠집니다. 그동안 이제 코스닥 내에서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제약바이오라는 이쪽은 많이 약해진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그와 반대로 이제 중소형 쪽에서가 좀 많이 움직인다 되고,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도 코로나19 피해주라고 많이 부각이 되었던 쪽에서가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코스닥 내에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나타낸다 이렇게 된다. 아무래도 이제 만기가 끝나고 나면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강세라는 부분이 더 약해질 수가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그동안은 상대적 강세였지만 약세될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동반 매도가 이어졌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제일 안정적인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 급락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도 다른 나라보다는 반등이 좀 작지만 반대로 하락할 때도 제한적인 하락을 보인다. 이렇게 되다. 우선은 이제 우한 지역에 대한 이제 해제 이 부분이 다가왔다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본토 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났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시장에서 평가를 받던 부분이 약간 우려감을 나타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로 인해서 관망세가 좀 짙어지면서 결국은 약밥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미증시는 요 근래 들어서 다시금 뭐 위아래 변동이 세긴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 보게 되면 앞전에는 시장에서 급락이 떨어지고 급등이 나오고 이런 과정을 보일 때 급락 날 때도 어마어마했었고 급등 날 때도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다. 최근 들어서는 미증시 자체가 급등이 더 강하게 나오고 급락이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가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고가 대비해서 잠깐 내려오는 부분이 많다가 되긴 하지만 시장 자체의 하락이라는 부분은 세게 나오지 않는다가 됩니다. 그만큼 펀드 자금의 유입이라는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미국이라든지 유럽도 정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하단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유럽은 이제 거의 피크아웃이다라고 시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정점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어저께 미국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코로나 사망자 수가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작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나왔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샌더슨 같은 경우가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나서다가 이제 경선을 포기했다.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가 관련해서가 다시금 강한 반등이 나타났다는다. 이제 오펙 긴급 회의를 앞두고 시장에서 감산을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다시금 긍정적으로 약간 방향이 바뀌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최근 어제와 그제 특히나 코로나19 피해주다라고 했던 쪽에서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행이라든지 카지노 이런 쪽에서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유가 관련돼서 원유 서비스 그다음에 금융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2.5에서 3.4%라는 급등이 다시금 나타났다 되고요. 그다음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반등이 아니라 하락으로 떨어졌다 되어서 다시금 7%대 하락한 43.3으로 최근 들어서 다시금 저점 밑으로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변동성 지수가 한 30선까지는 가파르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흐름을 볼 걸로 보인다. 그 정도가 떨어졌을 때 그때 증시 자체도 그만큼 올라갔다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시장에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정도 이런 관점으로 그대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를 이제 어저께 설명해 드릴 때 원래 이번 주 시장에서 봤었던 자리대 이 자리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대를 가고 넘어갔다 했었죠. 그리고 나서 고가에서 내려온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는데 실제로 이 자리대에서 따져봐야 1% 내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자리대가 지지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가 계단식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앞전에 박스를 만들고 마디 하나를 뽑고 그리고 기간 조정과 매물 소화하고 하나 정도 더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날 휴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감산을 한 부분 여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은 추가 상승이 더 열린다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여기선 또 다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 된다. 그래도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정점, 미국에서의 피크아웃 가능성까지도 열린다가 된다면 그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올 때는 전체 하락폭이 61.8%짜리가 8,500이 좀 안 되는 그런 자리가 된다. 이 자리 때까지가 이번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가 될 것이고 아마 이 정도 갔을 때가 실질적으로 변동성 지수도 약 30 정도 나타난다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기술적 반등 끝났으니까 무너지냐 이런 부분은 아니고 시장에서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되면 다시금 이제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적정 주가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고 나서 미증시는 좀 옆으로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실물 경기가 회복되거나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증시는 오히려 더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증시도 이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시점인데 중국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양의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책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국가들이 부양책이라든지 어떤 다 내보내는데 이제 중국에서 과연 얼만큼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국내 증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모습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아주 장기간 동안의 상가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가 되고 시장에서 앞전에 급락이 떨어졌다가 회복하고 지지 테스트를 받았던 자리가 2,720포인트 전후 이 라인
라인에서 지지는 잘 받아놨다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강세를 뗐다. 가장 까다로운 자리가 현재는 이 삼각 패턴의 중간마디라고 할 수 있는 2,900포인트 라인이 될 텐데 이 자리대를 앞전에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구간에서 미국에서의 코로나든 이쪽으로서 무너졌던 부분이 다시금 넘어가는 과정을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이 이번에 돌파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가 돌파하고 윗자리에 열린다 이렇게 될 경우는 신흥국이 그만큼 모양이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대비해서 확연하게 상승 추세가 가능하다가 되는 부분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국내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을 같이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와 이제 미증시 이런 쪽에서가 차별화가 가능해진다가 될 것 같은데 차별화가 될 때 미증시가 앞전 같은 급락이 떨어지거나 이런 과정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같이 상승을 같이 상승을 따로 하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미증시 자체가 안정화만 되고 그다음에 신흥국의 모멘텀을 더 확대하느냐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제 이제 장중에는 상당히 좀 반등세를 다 보이는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 마감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0.9% 하락을 했다가 되고요. 코스닥의 강보와 그다음에 대형 지수가 좀 더 하락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래서 대형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저께 하락이 좀 더 컸던 이유는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강하게 출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됩니다. 반면에 중형주 같은 경우는 강보를 보였고 소형주 쪽에서가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된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테마주들 이런 쪽에서가 많이 움직이는 흐름이 소형에서도 나타났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업종별로 보게 되면 우선 IT 쪽에서가 삼성전자가 다시 2% 가까운 하락을 보였다가 된다. 그 부분이 IT를 좀 끌고 내려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고 은행이라든지 증권 이런 쪽에서도 역시 2%대 하락을 나타냈다 됩니다. 반면에 에너지학 같은 경우가 소폭의 강세를 나타냈다. 2차 전지 관련해서가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철강이나 조선 이쪽도 시장보다는 좀 더 하이한 모습이었고 건설 같은 경우는 강세를 띠는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1분기 어닝 시즌을 볼 때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내 내수 관련된 통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주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건설이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향후 수주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는 많이 작용을 했지만 일감 자체를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에 대한 영향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가 이제 강세가 좀 더 나타났다 정도. 그다음 항공해운은 한진칼에 대한 영향이 여전히 세다가 될 것이고요. 서비스라든지 제약 이런 쪽은 코로나19 수혜주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시장 대비해서 상승이 제한적이다 또는 좀 더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라든지 유통 이런 쪽에서는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쪽이 코로나19 대표적인 피해주다 되는데 이쪽도 역시 강세가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 통신이 이제 어저께는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보게 되면 코스닥 지수는 상승이 소폭 나타났다 된다. 코스닥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헬스케어 쪽에서가 1%대의 하락을 나타냈다 되고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로 IT 부품에서 삼성전자 약세였기 때문에 동반 약세가 나타났다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코스닥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쪽이 시총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중소형이라든지 테마주들 이쪽에서가 상당히 많이 움직인다 되는다. 만기가 끝나고 나서 베이시스가 어떻게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수급 자체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국내 대형 지수를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차익이 떨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외인들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들어왔다라는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삼성 SDI와 LG화학, 그리고 5G 관련된 KMW 주로 이런 쪽으로 들어왔다 정도. 그 다음에 매도 같은 경우는 세트로 헬스케어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진다 되고요. 카카오라든지 뭐 KB금융 그리고 그 외적으로 나머지 종목들도 매도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는 크지 않았지만 매수와 매도가 많이 나눠졌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빨리 가도록 하죠. 그래서 기간 같은 경우 수급을 보게 되면 여전히 비슷합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들어왔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신세계 같은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들어왔다 되고 통신 들어왔고 레버리지 중심으로 매수를 했다가 됩니다. 반면에 매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매도를 많이 했다가 되고 그 다음에 인버스 쪽과 이쪽에 대해서 세트리오라든지 제약바이오 매도를 했답니다. 자, 수급을 선물 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선물 쪽에서 보게 되면은 앞전에 시장에서 이제 투신권에서의 대규모 매도가 나오고 이 부분을 외인들이 받아낼 때마다
그 다음 날부터 다시 한 번씩 강세가 이어진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투신권에서 역시 매도를 다시금 크게 확대했고 이 부분을 외인들이 받아가면서 결국 누적적으로 볼 때 앞전 지난주 수요일 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었던 65,900계약보다는 작긴 하지만 지난주 수요일 날 55,800계약보다 더 많아진 59,000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는 다시금 10,000계약 정도의 매도를 취해 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포지션 상황으로 볼 때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윗자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쪽에서의 어저께 급락이라는 부분에 시장에서 경계감과 그리고 아직까지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물에서 매도 물량이 떨어졌다가 되는다. 이 부분을 외인들이 잡아갔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지수 바로 보도록 하죠. 선물지수가 이 가격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린다. 246.7포인트에서 247포인트짜리죠. 그래서 이 자리대가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어제도 역시 이 가격대를 고가로 만들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대를 넘어가면은 그때는 추세 자체, 단기적인 하락 추세 자체를 넘어간다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위쪽 방향에 대해서 기대치를 높게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가격대를 넘어가느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넘어간다면 세 번째 돌파 자리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넘어가게 될 경우는 기본 마디폭이 250포인트 정도가 작은 박스권 마디폭에서가 열린다가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전체 채널의 폭마디라든지 N자형 상승 폭마디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윗자리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260에서 270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만기일이라는 오늘도 중요하지만 만기일 이후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오늘 만기일날 체크해야 될 부분과 그리고 바로 이후에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 이 부분인데 우선은 오펙 플러스 긴급회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감산이 합의를 본다면은 유가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유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코로나가 더 크게 확산이 되고 진정 자체가 안 된다고 하고 그 경제 봉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전부 다 이제 격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가 되면은 시장에서 유가는 더 빠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자체가 정점을 만들었다 되고 이탈리아도 바로 5월 달부터 어느 정도 자가격리 이런 것들을 해제한다가 되고 일부 경제활동을 재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은 유가 자체가 추가적 하락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구조가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의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가가 20%를 다시 깨는 그런 그림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서 만약 합의가 된다면은 반등폭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만기일날 중요한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30% 룰을 이제 폐지를 했다가 되는데 사실 이걸로 인해서 현재 국내 야간 선물 시장은 아예 중지가 돼버린 그런 상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삼성전자 30%의 룰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투시라든지 이런 펀드를 운영한 쪽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만큼 삼성전자를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주식 선물로 채워놓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에서 주식 선물로 갖고 있었던 물량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만큼 현물 매수를 다시금 채우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늘 만기일날 그리고 만기일 이후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신이라는 이런 기관에서가 매수를 키울 수 있는 배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증시 안정기금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규모가 뭐 대규모로 한 번에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이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에서 안정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 거고 들어올 때 코스피 200 종목에 대해서 바스켓 매수가 80%고 코스닥 150 ETF에 대해서 20% 들어온다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만기 이후에 시장에서 선물 베이시스가 그동안 이제 3월 만기 이후 계속해서 백어데이션 그리고 베이시스 계율이 0.6에서 0.7%까지 벌어지는 극단적인 흐름을 보여줬다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느냐입니다. 이게 해소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과하게 백어데이션에서 추가로 나간 물량이 4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되고 이 부분은 코스피 200 시가총액 상위주를 중심으로 바스켓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가 증시 자체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금융 같은 경우 미증시 휴장이고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미국도 피크아웃 했느냐 이런 부분이 나올 텐데 그 나머지 부분은 뭐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이시스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강세를 띠느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한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차트가 이제 시장에서 쌍바닥 만들고 앞전에 세기형에 만들었을 때 이탈했던 부분에서 회복까지 어저께 지지까지 다 받아갔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오반한 가격과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51,500원에서 54,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만기일인데 삼성전자 쪽으로 강세를 띄는 구조가 나타난다면 지수 자체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투자 전략 뭐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1840포인트 돌파 시도를 한다면 세 번째 돌파 시도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고요.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이 나와봤자 3천억이 최대 규모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다가 되는 쪽은 단기적으로 IT라든지 2차전지 그리고 코로나19 피해주 그리고 유가 관련주가 다 좋다가 될 것이고 반대로 코로나 수혜주로 분류가 되었었던 쪽과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